와, 눈이 너무 예쁘게 많이 와서 지금 막 내린 눈들을 밟으면서 수업 중간에 또 영상을 담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있어요. 눈이 참 좋은 게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의 색깔이 없으면은 그 고유의 형태만 남는데 그 본질, 그런 원형을 보여주는 게 눈이라는 존재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의 역할과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당신도 당신의 역할과 이유를 찾으시면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도 나 자신을 아는 것, 나의 기능을 찾아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부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작가로서 그걸 알려주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책들만 읽으셔도 아실 수 있고 앞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너무 예쁘죠? 우와. 자,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영어를 어떻게 하면 습득할 수 있는지, 혼자서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좀 넓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하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혼자서 습득하실 수 있는지 이번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조금 좁은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를 휙휙 돌렸더니 어지러우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했네요. 모자를 안 쓰고 싶은데 이게 눈이 되게 많이 와서 안 쓰면은 눈에 눈이 들어가 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혼자서 영어를 습득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사실 영어 공부법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원칙에 근거한 정석이 있고 꼼수가 있어요. 이걸 써도 얼굴에. 근데 저기 꼼수는 영어로 기믹이라고 하는데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믹에 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권에는 기믹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거에 반대된 정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정석을 더 알고 판별해서 그걸 따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믹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기믹의 예를 들면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이라는 말은 꼼수인데요. 왜 우리가 뭘 할 때 꼼수만 잘 하면은 그게 눈에 띄게 바로 좀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근본적인 효과는 얻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능 영어를 1등급을 받는 꼼수를 익혔다고 쳐요. 그런데 그 꼼수를 익혔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모자를 써야겠네요. 올해 우와 엄청나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새로 저에게 온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수능 영어를 1등급을 받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 한 곳을 갔어요. 그런데 나는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충격을 받았대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영어를 못하더래요. 다른 친구들은 해외 경험도 있고 영어로 소통을 할 줄 아는데 자기는 그걸 못해서 굉장히 상심했대요. 그런데 이 제 제자의 아버님께서 영어 필자책 행복을 시원하를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따님에게 선물하셨는데, 필자책에는 제가 그 책을 사실 저에게 행복을 주는 제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 위해서 좀 빨리 낸 이유도 있어서 그 책에는 저의 제자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눈이 온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 제자가 저한테 수업 신청을 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가치를, 더 큰 가치를 전해주려고 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영어를 잘하는 거는 그거는 좀 꼼수예요. 왜 우리가 듣기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은 좀
트릭들이 있어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근데 그 테크닉을 익힌다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걸 잘하시려면 그 본질이 되는 그런 기술, 기본 능력을 향상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언어를 하든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fundamentals,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려면 영어의 기본기를 익히시면 돼요. 근데 그 영어의 기본기가 제가 오렉스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린 건데요. 영어의 기본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말하기 앞서서 이게 기본기가 아닌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영어의 기본기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한국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입시 영어로 외우고 있는 그런 한자어 같은 단어들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다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걸 아는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굿모닝 아니고요. 웨이크업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말도 안 알려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그리고 미루다는 말도 물어보면은 미루다가 영어로 뭐지?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 첫 질문으로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입시 영어를 잘하셨으면 아시는 그 미루다는 영어 단어는 postpone입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격식체라서 이 말로 일상에서 미루다고 말하지 않아요. 와, 너무 예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는데 그 다른 말은 put off라는 겁니다. put은 영어의 기본 단어 중 하나예요. 우리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이나 글을 못 읽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일상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데, 근데 기본 단어만으로 소통을 합니다. 이건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한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 대중을 위해서 썼잖아요. 조선시대에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1%나 됐을까요? 그것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대중이, 민중이 한글이라는 그렇게 민중이 쓸 수 있는 글을 익혀서 그걸로 소통을 하라고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어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의 일상어를 우리 모든 국민이 가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있어요. 영어의 일상어는 이렇게 put off처럼 기본 동사에다가 전치사를 합쳐서 의미를 갖게 되는 말들이에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영어 선생님들만 아는 말로 phrasal verb라고 해요. phrase는 표현이고 SL이 붙으면 명사가 되기도 형용사가 되기도 하는데, phrasal은 표현적인, 그리고 verb는 동사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본 동사에는 한두 가지의 기본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치사에도 한두 가지 기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의미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돼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쓰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면 의미를 갖게 돼요. 원래 언어라는 것은,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씀으로써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무단횡단했는데, 사실 이게 무단횡단하는 개념이 호주같이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는 차가 안 오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소리 때문에 영상을 끊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했으니 양해해 주세요. 저 세금 엄청 잘 내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마 여기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어우,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영어를 알려드리고자 애쓰고 있는 아우레오 베이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국에서 행복은 정말 힘든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참 많이 느끼는데, 한국에서 행복하기 힘들다. 어머, 새로 쌓인 눈들을 밟는 행복은, 그렇지만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멋진 백드랍에서 영어로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영어의 일상어는 phrasal verb예요. put off는, put에는 두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고, off는 떼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떼어서 두다, 그게 바로 밀어놓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ut off가 미루다는 일상어예요. 근데 영어의 기본기는 이렇게 일상어들을 좀 익히시면은 감이 와요. 영어란 이런,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아무도 안 밟은 눈을 받는 이건 쾌감. 이게 바로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걷는 그런 나만 누릴 수 있는 쾌감인 것 같습니다. 영어는 참 많은 한국인들이 도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정석을 볼 줄 아는 그런 비전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이건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visionary라고 하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의 비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지? 우리가 문법 공부하면서 단어 외우면서 한국어를 했나?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어를 어떻게 익히셨는지 생각도 안 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그 말의 의미를 직감으로 알아채고 그리고 그 말을 소리를 흉내내면서 그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사투리를 익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흉내내기 때문에 우리는 사투리를 쓰고 그게 박혀버리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지 않고 나의 사투리를 그대로 쓰게 되고는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사투리도 하나의 언어예요. 다이얼렉트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도 다양한 발음이 있고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걸 쓰는 거를 처음에 따라하고 나에게 박히면 그게 나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 이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다. 저 말고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인간 본성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한국에서 처음에 교육을 받았던 방식을 깨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영어를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어를 습득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말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빠르게 영어를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오렉스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랑 운동은 똑같은 거예요. 기본기를 익히시면 돼요. 그 기본기는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책 읽으시면 돼요. 영어책에는 기본 동사 70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본 동사 플러스 전치사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에 당신에게 좀 와닿을 만한 말들로 썼고, 또 제 개인 경험도 쓰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문장들이 내용이 좀 이어지도록 썼는데, 그거는 문장들이 모두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책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정말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보지 마시고 제가 노력을 들인 부분, 예를 들어 발음을 한글로 다 썼다는 거, 그런 좋은 점을 보시면 참 좋겠어요. 왜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이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빈자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꼭 굳이 좋은 거를 안 보고 나쁜 거를 꼬집어 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보고, 그러면은 당신의 마음도 긍정이 되고 그 긍정의 에너지가 바로 긍정의 것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부정적이었던 사람일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긍정으로 바꾸니까 다시 좋은 그런 잘 사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잠깐 멈춰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모자는 못 벗겠네요. 아니야, 그냥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기본기를 익히시면 돼요. 왜 우리가 농구를 배우려면은 그 농구의 기본기가 슛하고 이거 드리블이라고 하네요. 그거잖아요. 그 기본기를, 그리고 패스랑 그거를 익히면 잘하게 된대요. 그리고 배구도 그렇고 피겨도 그렇고 기본기만 익히면 잘하게 됩니다. 발레에도 기본기가 있다고 하던데 기본기를 익히시면은 그걸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최고가 되더라고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의 기본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phrasal verb고요. 두 번째는 이디엄입니다. 이디엄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뭐 날이 춥다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이디엄으로 표현하곤 하잖아요. 또 날이 추웠다가 따뜻해지면 날이 풀렸다라고 하죠. 그런 이디엄들이 있는데 그 이디엄들은 알아야만 돼요. 이 이디엄들이 생긴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 역사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디엄의 역사는 알 필요 없고 그 이디엄을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방금 수업에서 let aloone이라는 표현을 알려줬는데, let alone은 현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이걸 직역하면 완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let alone이 뭐냐면 그 어떤 말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I try not to eat meat, let alone beef, for climate reasons 라고 하면, 저는 되도록이면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소고기는 더 안 먹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환경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겨울이 점점 더 추워지고 여름이 점점 더 추워지는 이유에 가장 큰 이유는 축산업 때문이고, 그 축산업 중에서도 소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안 드시거나 햄버거 하나를 덜 드시면 자동차로 몇백 킬로를 주행할 것 같은 그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대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통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굳이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let alone을 말했잖아요. 고기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소고기는 더 안 먹으려고 한다. 이 사이에 있는 게 let alone이에요. 이 let alone은 이디엄이고, 이 이디엄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한 권에 다 정리한 게 영어책 아우리업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유용하니까 제가 이제 별말 안 하더라도 계속 보시는 것 같고, 특히 영어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좋아하는 거니까 가치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디엄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컬로케이션이에요. 요즘 한국인들 컬로케이션 많이 들어보셨던데, 컬로케이션은 그냥 단어의 짝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랑 같이 쓴다. 이거를 한국인들이 제일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단어를 외워서 그 단어를 어떤 문장에 끼워 넣어가지고 말을 만드시는데, 근데 그 문장으로 쓰는 상황에서는 그 단어가 안 어울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상황에 쓴다, 이 단어는 어떤 문장에 쓴다, 그리고 이 단어와 이 단어는 함께 자주 쓴다, 그게 어울린다, 그게 바로 컬로케이션입니다. 컬로케이션은 당신의 짝꿍 같은 거예요. 둘이 함께 다니는 게 어울리는 거고, 또 당신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컬로케이션이 아니겠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 건데, 현재 사람들이 당신 이렇게 컬로케이션이 아닌 단어들을 짝을 줘서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갸우뚱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머리가 좋다는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는 you are smart 혹은 you are bright 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식 표현이고, 근데 한국어식 표현으로는 머리가 좋다라고 말해요. 이게 한국어식 표현과 영어식 표현이 다른 거지, 왜 영어는 이렇게 돌려 말하고 한국어는 직접적으로 말하냐, 이건 아니거든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어식으로 그대로 옮기면은 your head is good 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your head is good.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너 머리가 작다는 게 한국에서는 칭찬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your head is small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 하지를 않아요. 문화가 사고방식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좋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하여서 이게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는 생각하는 법도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단어만 바꾸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려면 생각하는 법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는 이거 정말 어려운데, 그 생각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바꾸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책은 한 권에 1,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는 생각하는 법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본인이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를 읽으시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현지 사람들, 영어를 당연히 아는 사람들, 맨날 쓰는 사람들이 읽는 거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라서, 이게 우리처럼 한국어만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이해해서 그거를 영어를 감을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원서 수업을 참 많이 하고 많이 읽지만 이해가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잘 눈에 띄게 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법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걸 또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설명해주지 않더라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직감으로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좀 바로바로 캐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은 간혹 그런 멤버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러고는 알아요. 이거는 직감으로 알아서 깨닫는 소리예요. 저는 이 소리를 들려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정말 잘하면은 제자가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절정을 느껴요. 너무 좋아요. 그 보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업을 다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또 보시는 분들께서 제 설명을 듣고 영어의 감을 잡으셔서 영어를 잘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또 이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혹시 주변에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쉐어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면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영어책으로는 이 문맥에서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어려웠어요. 문장만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보완한 게 영어 필사책입니다. 영어 필사책은 하루에 한 장을 읽거나 아니면 필사하기가 정말 적당한 그런 분량이에요. 그래서 영어 필사, 사실 제가 썼지만 제가 해봐도 힐링이 되는데, 이거를 책을 남이 쓴 글을 필사하시면 정말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방금 영어 선생님과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도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자기 시간이 없어서 힘드신데 영어 필사하는 게 힐링이시래요. 사실 제가 필사책 열심히 쓰는데, 그거 제가 쓰려고 맨날 어디 가서 맥도날드 가든가 이런 가가지고
거기서 맥도날드 그런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제 기름값과 뭐 차 비용 그런 비용이 책에서 나오는 인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가 사회를 위한 저의 기여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는 거니까 그걸 잘 쓰시고 또 그런 좋은 사고방식과 재료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생일 선물이나 어떤 특별한 날 선물로 꽃다발보다는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꽃다발에 뭐 3만원 5만원 하는데 그거 시들면 버리잖아요. 근데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넓혀주고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의 좋은 책을 정말 파고들면은 그 책으로 해서 사람의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우리 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강 작가님 덕분에 이거 너무 예쁘니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강 작가님 덕분에 우리 한국인들이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어의 기본기를 익히시는 거예요. 그 기본기는 3가지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실 것은 연습인데요. 이게 자, 일단 이 말을 좀 설명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쉐도잉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쉐도잉이 영어권 문화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누가 왜 예를 들어서 학교나 회사에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좀 우둔해. 좀 답답해요. 뭔가 알려줘도 그거를 캐치를 못해요. 너무 답답하다. 너 가서 저 잘하는 애 그냥 좀 똑같이 따라라도 해봐.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따라해봐. 그런 말이 쉐도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전 국민이 다 쉐도잉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전 국민이 그렇게 좀 똑똑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근데 그거는 한국 언어 습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명사 단위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자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명사로 말하기 때문에 왜 쉐도잉이 하나의 명사잖아요.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 참 쉬운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쉐도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단어 하나 명사만 바꾸실 거면 미미킹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나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 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미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갓난아기한테 엄마 해봐 엄마 하면은 애기가 엄마 하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흉내내는 게 미믹이에요. 쉐도잉 하셔서 도움이 영어가 완전 느리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분들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만 걸 다 해보고 알려드린 건데 그런 건 기믹이지 그런 기본기가 아니에요. 기본기는 프레이저 버브를 아시고 그거를 내 언어로 쓰시는 겁니다. 밋밋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영어를 집단 혼자서 하시기에 좋은 방법은 practice입니다. 이게 쓰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내가 써봐야만 내 언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책 한 권을 읽어요. 근데 좀 더 전망이 어디가 좋을란가? 여기가 더 예쁘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책 한 권을 읽는데 그 책에 정말 좋은 단어들과 표현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듣고 우리가 응 하고 넘어가지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내 언어가 되나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책에 있는 표현들이 다 내 언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언어 표현들 중에서 내가 그걸 써봐야만 내가 써본 언어만이 나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practice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를 한다는 거는 그 한다는 것 자체가 practice,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써봐야지만 나의 그런 머리와 이런 발음 근육에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내 언어가 됩니다. 내 언어가 된다는 거는 내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쉐도잉 한다던가 뭔가 듣기만 한다던가 읽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써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세요. 한국 교육 시스템 중에 제일 잘못된 게 이게 맞냐 틀렸냐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문법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해볼 용기를 앗아가요. 이거는 한국인들만 외국 가면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걸 어려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면 싫어하고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 방식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데요. 근데 해봐야만 돼요. 말을 내가 써봐야만 되고 옆에 사람이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이렇게 말을 해봐야만 당신이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practice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말은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는 현지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 영어권은 다른 사람이 틀리거나 잘 모르는 거를 고쳐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현지인 원어민 영어로 suffer fools gladl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영어책에 있을 거예요.
영어책 비동사에 좀 써놨는데 그걸 듣고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저기 다른 사람의 틀린 거를 내가 지적해 주는 거는 지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암만 실제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뭘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은 그 친구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라는 그런 언어는 되게 섬세하고 되게 케어링한 그런 사려 깊은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려 깊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려 깊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원하면은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80년대, 60년, 70년대 이럴 때는 럭셔리한 거를 되게 선망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세계가 생기고 럭셔리를 알려주면서 럭셔리가 굉장히 떴습니다. 근데 요즘은 럭셔리가 너무 흔하고 그냥 돈만 벌어서 럭셔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럭셔리가 더 이상 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인들도 이렇게 부자나라들처럼 이게 싼 게 좋은 걸 알고 이제는 또 그런 싼 거를 찾는 문화가 되고 있어요. 야. 그래서 럭셔리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소비를 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원하고. 근데 영어권은 사려 깊은 게 당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나 잘 모르는 걸 지적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당신의 언어를 첨삭받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보다도 첨삭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룹으로 수업을 1시간 반, 2시간을 하더라도 그 멤버들이 전부 다 글을 쓰시고 그걸 첨삭을 하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드리면은 거기에 수업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요. 정말 정성을 다하거든요. 글로 남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첨삭을 거치셔야만 내 언어가 좋아져요. 저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한테는 진짜 좋은 그 호주 친구들이 있었는데 마가렛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호주에서 멜번 박물관장을 지내시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부자시고요. 저기 자기를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보람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글을 써가지고 저녁에 마가렛네 가면은 마가렛이 이렇게 암체에 앉아가지고 흐뭇한 미소로 제 글을 첨삭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보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게 됐는데 그렇게 첨삭을 해주시니까 제 영어가 진짜 정확해지고 고급이 되었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원래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걸로 뭐 어떤 잡들도 했었지만 어떤 특파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 잡아줬기 때문에 고쳐줬기 때문에 더 좋은 언어로 이렇게 좀 서제스천을 해줬기 때문에 제 영어가 이런 고급 영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영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첨삭 과정은 3단계는 왜 그냥 영어로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할 거면 필요 없지만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시거나 좀 더 당신한 사람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고 싶으셔서 그러셔가지고 이게 인생은 파장이거든요. 더 큰 에너지 파장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첨삭은 받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 영어로 들리기에는 되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냥 발음만 그럴싸한 거고 첨삭을 해보면 정말 엉터리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들리기에 처음 딱 들어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제자에게 글을 써보라고 하면은 되게 기본적인 오류가 많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안다는 착각이나 겉으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 사실 실상을 알고 보면 아닌 게 많아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당신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영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하시고 우리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무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머, 여기 문이 열었는데 하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 그런 human being, mere mortal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첨삭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프랙티스를 좀 잘하시는 방법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니야, 프랙티스가 아니라 이거를 자기의 생활에 들이시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언어를 잘한다는 거는 그 언어가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언어는 삶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당신의 생활, 당신이 하루를 쓰는 시간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게 까먹을 수 있어요. 왜? 그래서 당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어떤 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영어를 정말 잘 하시려면 매일매일 영어를 듣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영어를 매일매일 들으려면은 그 내용 자체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계속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재미있어 하는 그런 컨텐츠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시리즈예요. 끝이 없도록 이어지는 시리즈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당신이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영어 컨텐츠를 유튜브에 한국어 컨텐츠만 보지 마시고요. 영어로 거기 검색창에 써보세요. 그러면 영어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일식 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How to Japanese cuisine. How to가 어떻게 하냐는 말의 영어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이디엄인 것 같아요. 그리고 Japanese cuisine이 그 일식이에요. 그래서 How to Japanese cuisine 하면은 거기 관련된 영상이 쫙 나올 거고 거기서 보시다 보면은 당신의 취향에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이 재밌어하는 걸 찾을 수 있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책 뒷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교육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니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love인데요. love는 passion과 같은 말입니다. care랑도 같은 말이고요. 왜 우리가 정말 정성스러운 사람은 잊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love는 passion과 동의어인데 이런 말입니다. 영어책 뒷표지에 보시면은 love is a better teacher than duty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duty 해야 돼서 하는 일을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서 하면은 꾸역꾸역 넣다가 어른이 되어서 공부 자체가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대학교 때 놀고 그래가지고 평생 뭐 그렇게 암기만 하면서 배워온 지식으로 그런 작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love 배움 자체가 기쁘다면 뭔가 새로 알아가는 것 그 자체의 기쁨을 알고 내가 뭔가를 좋아서 하면은 그거를 진짜 잘하게 됩니다. 좋아서 하면은 견딜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해보시면은 한 만 시간, 3년차, 4년차 그때가 고비 아니야 좀 개인차가 있더라. 어떤 사람은 2달도 힘들어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1년차가 고비라고도 하고요. 2년차가 고비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거고 또 분야마다 다른 거라서 어떤 고비가 있을 때 이걸 내가 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 그걸 계속 끌고 가게 해주는 거는 사랑이에요. 열정입니다. 내가 그게 좋으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이 좋으면은 그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 success라는 단어의 의미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해보세요. 예를 들어 OX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저에게 수업을 듣는다면 1년만 버텨보세요. 그러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아니 1년 버티시면은 영어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3달에서 6달을 버티시면은 감이 와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 그것의 성공의 법칙 두 번째는 consistency, 꾸준함 그리고 일관성이에요. 저기 유튜브를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크리에이터 미팅에 가서 보니까 꾸준함이래요. 이렇게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 그래서 지금 별로 이렇게 내가 영어를 잘 하는 건지 모르겠고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자체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당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면 영어를 잘하게 되는데 영어로 컨텐츠를 맨날 들으시거나 보세요. 근데 그 내용이 재밌으면 계속 보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꿀팁이라는 단어 썼는데 꿀팁은 사실 기믹이에요. 꼼수예요. 근데 정석은 그런 standard이자 principle, learning principle은 이런 겁니다. 열정, consistency, 그리고 perseverance, 그리고 development.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면 이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를 하시면은 혼자서도 영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란 본질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거고 소통을 위한 거니까 그 소통을 통해서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 느끼는 건데 그 한국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 만나보면은 뭐 가르친 것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왜 저는 저기 현지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배울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저기 영어 선생님을 구한다고 공고를 내면은 이력서를 수백 통을 봤는데 뽑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뭐 전화 영어라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배울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있기는 해요.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는
그러하니까 참고하시고 전화 영어보다는 당신과 취향이 맞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게 자연적인 방법이고 전화 영어라는 꼼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한국에서 만들어 드리고자 제가 운영하는 게 OX이기도 해요. 우리 그룹 수업을 하면은 멤버들과 친구가 되는데 저희는 저기 신청자가 많아서 제가 좀 선별해서 연락을 드리고 이게 좀 상담을 한 다음에 수업 결정을 하는데 저희 결이 맞아서 이렇게 친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동료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멤버로 모시고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인생 성장을 하고 그 그룹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를 통해 진정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오늘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눈 쌓인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동안 눈이 멈췄어요. 이제 저는 또 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시연 또 손을 좀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아우리오 배웠고요. 영어책 잘 읽고 계시죠? 그리고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읽으시면서 이 책에서 또 고급 영어 배우시고 또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111은 거의 절반 정도가 영어로 쓰여지니까 이게 바로 문맥을 통해서 단어와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영어책으로 미처 못 알아들인 그런 고급 표현들이 영어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에 있으니까 그 책으로 영어를 배우셨으면 좋겠네요. 고급 영어는 그런 상류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배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책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참 기쁜데 이 가치를 알아보시고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아우리오 배웠습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 Ciao. No worries.